자, 오늘 무라카미 하루키 전시 저랑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전시가 있거든요. 이 전시가 한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크게 열린 적이 없다는 정말 가장 최대의 하루키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전시의 제목 자체가 달리기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루키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의 변주거든요. 그만큼 하루키에 대해서 잘 알고서 만들어진 전시인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런 포스터 보면 고양이 포스터 있잖아요. 고양이 포스터도 하루키 하면 또 고양이잖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 전시입니다. 오늘 같이 들어가서 보실게요. 역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저 표지 사진은 저거는 아마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에세이 앞에 있는 표지 사진일 거예요. 저 표지 사진이 되게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하루키 하면은 가끔 보신 분은 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정말 안 찍어요. 얼굴 노출을 싫어해요. 근데 워낙 유명하시니까 뭐 아주 노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할 때는 저렇게 미니멀하게 검은색 티셔츠, 무표정, 그리고 무채색 이런 것들 이렇게 찍습니다, 보통. 그래서 되게 시그니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시계가 딱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되게 상징 같은 장면이거든요. 하루키 하면 뭡니까? 오전 4시에 일어나서 대여섯 시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하루에 그 오후 때는 10km 달리기를 한다거나 수영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9시에 잔다. 이 루틴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칼 같은 시간,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또 이 시계이기도 하거든요. 시계가 정중앙에 박혀 있죠. 이게 굉장히 하루키적인 사진입니다. 이걸 보니까 하루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해서 역시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가볼게요. 역시 플랫폼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는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기획전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최한다 해서 10주년 기념이네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국제문학과, 와세다 대학 국제문학과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와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게 무라카미 하면은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리기거든요. 달리기 트랙을 이렇게 따라가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달리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달리기에 참가해서 받은 메달들이죠. 보니까 국제 아테네 평화 마라톤, 호놀룰루 마라톤에서 실제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은 메달들이고 33살인가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소설가로서 오래 앉아있고 싶어서.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랫동안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33살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7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완주를 하고요. 매일 10km씩 달리고. 음식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품에 나왔던 음식들을 재현한 겁니다. 실제 음식을 하면 썩을 테니까 이렇게 지금 모형으로 해놨는데 이거 진짜 이거를 재현을 했네. 그러니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뭐가 나오냐면 핫케이크를 4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콜라를 그러니까 부어버리는 거였다가 콜라랑 핫케이크랑 같이 먹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부어서 한꺼번에 먹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 노르웨이 숲에 나오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먹던 그런 음식. 이게 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아하는 안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간도 하나 두부. 그러니까 그냥 잘 만든 두부는 그것만으로 맛이 있다 해서 저거랑 생맥 한 잔 해가지고 딱 이렇게 먹는 게 또 무라카미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무라카미의 어떤 심플?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국에서도 크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르웨이 숲, 그때는 이제 상실의 시대였는데 그때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온 번역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준 거라서 와세다 대학에서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실제로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상실의 시대, 그죠? 한국에서는 노르웨이 숲 요거는 좀 나중에 나온 거고요. 이 상실의 시대 저게 이제 힌트를 쳤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원래 노르웨이 숲으로 나왔어요.
1988년 나왔다가 별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88년에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그 제목이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났다가 야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한국인한테 먹힐 만한 제목을 만들자 해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게 몇백만 부? 200만 부인가? 그렇게 팔렸다라고 하는데 저게 히트를 치면서 이제 확 퍼진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읽잖아요. 왜 노르웨이 숲이야? 무슨 이유야?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상실의 시대가 훨씬 이 얘기랑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88년 8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상실의 시대가 이거는 제가 제 산책방에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 뭐를 상실했냐 이거죠. 그럴 때는 말하자면 공동체 의식. 일본에선 전공투 세대라고 해서 그 전까지 막 투쟁하고 그러던 사회 분위기에서 여기 주인공이 와타나베거든요. 와타나베가 대학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그 전공투가 해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도 아마 80년대 학번에서 90년대 학번 넘어갈 때 90, 91, 92 뭐 이 정도로 가면서 그 전까지는 대학생 하면 막 데모하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 후부터는 그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하게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좀 해체되는 대학이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전 사회 분위기로도 으쌰으쌰하는 공동체 분위기가 해체되고요. 그때 나온 게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 시대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상실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개인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 사람들은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등장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상실의 시대는 정말 시대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책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히트를 했지 않나. 지금 보니까 여기는 무라카미 취향이에요. 그래서 무라카미 책이 있고요. 여기 무라카미 하면 티셔츠를 수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서 티셔츠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항상 티셔츠만 입고 나오고 뭐 홍보용도 있고 마라톤 참가 기념 티셔츠 뭐 자기가 산 티셔츠 다 수집을 해서 나중에 그런 걸 책으로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잡지에 연재를 했다가 책으로 무라카미 티라는 그 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티셔츠가 아마 이 토니 타키타니 이 티셔츠일 거예요. 아 여기도 나오네요. 하루키가 자신의 티셔츠 컬렉션 가운데 가장 아끼는 티셔츠라고 해서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한 시골 마을 자선 매장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웃긴 게 하와이에 간 거죠. 그래서 갔다가 1달러에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이걸 되게 아끼는데 아끼는 이유가 여러분 토니 타키타니 무슨 브랜드 같잖아요. 이런 브랜드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와이 지역의 하원의원에 출마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티셔츠예요. 여러분 보면 홍길동 해가지고 막 선거할 때 하는 그거 있죠. 그 티셔츠예요. 그래서 하와이답게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선거 티셔츠이긴 한데 요걸 입고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낙선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중고 매장 같은 데 딱 나온 거고요. 그걸 샀는데 이걸 보면서 하루키가 토니 타키타니란 이 이름 자체가 꽂힌 거죠. 토니가 되게 미국적인 이름이고 타키타니는 일본인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김찰스 뭐 이런 거예요. 박이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토니 타키타니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 하다가 그거를 발전시켜서 단편 소설까지 나왔습니다. 토니 타키타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소설은 사실 이 사람, 이 정치인, 이 지망생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소설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이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됐다니 좀 반갑다, 좋다라고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냥 토니 타키타니란 이 이름 자체로 소설을 만든. 그래서 이 티셔츠도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장하고 싶어하는 티셔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즈 카페 피터캣과 하루키의 LP 컬렉션에서 하루키 하면 또 재즈죠. 뭐 음악 자체이기도 하고 재즈기도 한데 재즈 카페를 운영할 때 모았던 그런 LP 중에 몇 개를 소장본을 이렇게 했네요. 하루키 하면 또 그건 아시죠? 피터캣이라는 재즈 카페를 직접 운영한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터캣 같은 경우에는 하루키 인생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왜 피터캣인지 아세요? 하루키가 대학생 때 길렀던 주웠던 그러니까 동네 고양이를 주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네 고양이랑 같이 합의해서 같이 살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캣의 이름이 피터입니다. 그래서 피터캣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제 자주 쓰는 것들 연필 그리고 스탠드도 있고 맥북을 쓰시네요. 좋은 걸 쓰는데 하루키의 집무실처럼 이렇게 구성해놨는데 실제 이거는 집무실 자체는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와세다 대학에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 국제문학관에 가봤는데 집무실을 구현한 아예 이렇게 아예 재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웅장하고 책상이 이렇게 있고 근데 심플해요. 진짜 이렇게 맥북 딱 있고 앞쪽에서는 LP판 틀을 수 있게 해놓고 소파 같은 거 있어서 쉬게 할 수 있고 해서 정말 부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라 하루키가 요만한 데서 근무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처음에 하루키가 쓰던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국제문학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있어서 여기 앉아서 쉬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둘이 이렇게 쉬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셋이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가 되게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쉬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키가 직접 그린 드로잉입니다. 양사나이라는 드로잉을 자기가 직접 그려가지고 한 하루키 작품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 어쨌든 이것도 하루키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이건 처음 봤는데, 하루키가 그린 티셔츠의 드로잉에서, 그때도 티셔츠를 좋아했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는 참 완전 초기작이고 데뷔작인데, 그때 이미 이런 티셔츠를 좋아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자, 여기가 하루키의 취향, 하루키의 인생과 취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관인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계속 관람하기 따라서 가볼게요. 이쪽은 역시 이제 국내 작가들의 작품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진짜 하루키의 정수랄까? 그러니까 check if I got any tax refund left잖아요. 혹시 내 세무 환급금 남은 거 있으면 좀 살펴봐라, 이런 뜻이고요. 얘가 Please cancel my Netflix auto payment, 그러니까 넷플릭스 자동 계정 해지했는지 봐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묘비 앞에 저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 넷플릭스 자동 계정 해지됐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죽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말, 묘비를 딱 적어 놓는 건데 되게 가볍죠. 저게 하루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거, 죽음 같은 걸 좀 심드렁하게 다루고요. 가벼운 거,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굉장히 깊이 파가지고 무겁게 다룹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얘가 지금 하루키의 그런 느낌? 이 그림도 뭐랄까 농담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키 사파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재밌게 그려진 게 많은데, 하루키의 그런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을 저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드렁하게 다루면서 오히려 비극이 강조되기도 하고, 깊게 다루면서 그 사람의 취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각각 그림들이요, 하루키를 아시는 분은 아,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짐작할 만한 그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한번 직접 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전시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안자이 미즈마루와의 공동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 안자이 미즈마루의 원화가 한 200점 가까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신 분이 그 원화가 사파가이시거든요. 안자이 미즈마루. 하루키가 친구라고 인정한, 하루키의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요.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안자이 미즈마루를 꼽고 있습니다. 이분이시거든요. 원래 본명이 와타나베 노보루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친했어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작품 가운데 와타나베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실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있죠. 와타나베 주인공. 그 와타나베가 여기서 이분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다른 소설에서는 와타나베 노보루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가 와타나베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름을, 자기 친구 이름을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친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원화들 이렇게 쭉 있고요. 재밌게 있죠. 근데 이게 인쇄된 걸로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원화로 보면요, 되게 세심하게 그린 그런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된 걸 보면 대충 쓱쓱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되게 하루키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커티샥, 하루키 하면 커티샥이에요. 위스키 중에. 그래서 커티샥 먹을래? 커티샥 드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작품 가운데 커티샥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NY, 킹 에드워드. 그러니까 이게 성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재즈바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킹 에드워드가 되게 유명한 시가 회사입니다. 시가, 재즈바의 성냥, 커티샥, 그리고 이런 그 안주, 이런 것들이 하루키의 인생, 하루키의 취향 같은 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키 얼굴이 안 나온 하루키의 자화상 같은 겁니다. 그런 그림. 그러니까 이만큼 되게 뭔가를 잘 포착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하니까 여기 크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 그림은 하루키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루키의 취향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 하루키와 고양이의 포토존도 있네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포토존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같이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키의 고양이 사랑은 정말 유명한데, 고양이만 보고서도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다,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고양이, 저 고양이, 저 고양이 각각 특성이 다르고 관찰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라고 에세이에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고양이를 정말 잘 활용하는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원화들이요, 되게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요, 진짜로 여기는 너무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루키가 여행 갔던 곳들을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루키는 뭐 이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맞아요. 왜냐하면 뭐 해외 생활. 그러니까 지금은 정착해서 일본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원래는 외국에서 글 쓰는 작가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작가 하면 이탈리아의 뭐 어떤 카페에 앉아가지고 바람 부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서 재즈 들어가면서. 저 여기 너무 반가운 게 있는데 그 노르웨이 숲 상실시대 주인공이 데이트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신주쿠의 재즈바 더그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키가 자주 찾았던 단골바입니다. 그래서 더그바 하면 하루키 단골바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가 지금 이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여러분 시한책방 좀 초창기에 보시면 저기 찾아간 게 있거든요. 가서 저기서 찍었습니다. 저기 주인이 그 하루키가 친구인 분은 이제 그 아빠시되고 그 아들인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면 같은 건가? 하여튼 하루키를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가끔 온대요. 하루키 팬들이.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막 얘기도 하시고 촬영 좀 하겠다니까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열어줄 테니 와서 하라. 그 배려를 받아서 촬영도 했습니다. 정말 추억의 더그바. 안타까운 곳 있어요. 저 더그바가 올해인가에 문을 닫는데요. 이제 한 세대가 저무는 거죠. 진짜 상실의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 닫기 전에 가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더그바. 추억의 더그바네요.